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3일 새벽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동양대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왜 중요하냐면, 자, 9월 6일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정경심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그 총장 표창장 위조 부분, 그 동양대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내부 고발처럼 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동양대에서는 이제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양대 정관에도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다 징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표창장 위조 부분 또는 그 표창장을 동양대 총장 명의로 나갔으니까 총장 명의로 나간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전화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계속해서 이 표창장 발행을 위임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도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거기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런 취지로, 물론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전화를 했다는 것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언입니다. 일종의 내부 고발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굴하지 않고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자 한다 하면서 실제 있었던 일을 쭉 증언을 했는데, 자, 문제는 이제 9월 16일 날, 9월 9일에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9월 16일 날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동양대가. 여기에서 일단 이제 객관적인 팩트, 인사위원들이 공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 하는 사실을 공유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양대 정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사 기소된 교원의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딱 정경심 교수 여기에 들어맞는 거죠. 형사 기소됐으니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직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인사위원이 또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발언을 보면, 아니 진단서를 낸 모양입니다. 진단서 사유에는 약한 당뇨와 스트레스로 인한 안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 가지고 1년 병가 휴직?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추정을 해보면 요 이사회 회의록에는 없지만 아마 정경심 교수가 1년 병가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병가 휴직과 무급 휴직은 뭐가 다르냐? 무급이냐 유급이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병가 휴직은 1년 동안 기본급은 받아가면서 휴직을 하는, 병가니까 그거를 신청했는데 동양대는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냥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무급 휴직조차 사실은 정관에 위배되는 겁니다. 정관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위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동양대 정관이고, 동양대 정관보다 이제 일종의 상위법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립학교법에 보면, 사립학교법은 조금 다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딱 적용을 해서 정관에 위배된 사항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냐,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해서 결국은 무급휴직으로 결정을 했다. 이게 이제 이사회 회의록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 왜 이랬겠는가? 이 부분에 관한 동양대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보도된 거는, 동양대 학교 관계자들은 최성해 총장한테 총장님 좀 쉽게 가시지 그랬어요. 우리 계속 이거 앞으로 교육부에 시달려야 돼요. 그거는 동양대와 같은 지방사립대들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특히 지방사립대들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 줄죠. 그런데 지방사립대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는, 그걸 분배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눈치를 안 보는 정도가 아니고 뭐 교육부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동양대 총장이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증언을 하니까 교육부가 어떤 데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교직원들은 큰일 났다,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장님 좀 쉽게 가시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고, 이 정경심 교수에 관한 문제를 가능한 한 톤다운 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교육부 동양대 교직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교육자의 양심을 지킨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심을 지키자마자 바로 조국 수호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신상털이를 합니다. 그래서 최성해 총장도 그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입원을 합니다. 대상포진이 발병을 해서 입원을 하죠. 한 달 이상 입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때 조국 수호 세력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 신상털이에서 뭐 학력을 위조한 의혹이 있다, 뭐 도대체 박사학위는 받은 거냐, 뭐 이런저런. 아니 그게 지금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런 것으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한 걸 가지고 바로 교육부가 맞장구를 칩니다. 뭐 짜고 했는지 여부는 팩트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하자마자 교육부가 바로 맞장구를 칩니다. 그 학력 부분에 관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 아마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 날 교육부 감사팀 관계자들이 직접 동양대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동양대가 199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설립 이후 지금까지 25년간 법인 이사회를 열었던 회의록 자료, 이걸 모두 다 압수해서 가지고 올라옵니다. 다 들여다보겠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들여다보겠다 이거지. 25년치. 그 이후에 지금까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낱낱이 털겠다. 먼지 털이를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10월 7일 날 교육부 관계자가 발표를 해가면서 자료 조출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응하지 않아서 직접 내려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료 제출 요구는 10월 1일이 아니고 9월 달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동양대를 압박한 것이죠. 그런데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니까 직접 감사팀을 보내서 25년치를 다 들고 와버렸습니다. 먼지털이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9월 16일 날 개최한 이 인사위원회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최성해 총장은 좀 교육부의 압박에 주눅이 들었던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 9월 16일 인사위원회 이렇게 하고서 이 부분에 관해서 동양대 관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월 9일 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자, 한간에서는 조국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대권 주자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우리가 버틸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적당히 수위 조절을 합시다 라고 해서 인사위원들 간에 이심전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눅이 들었다, 이런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권의 조국 구하기가 이 시점에는 노골화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아니 뭐 8월 27일 날 압수수색하니까 집권당 대표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질 않나. 그 이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뭐 무슨 가족 인질극이다 검찰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실제 유시민 씨나 김두관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최성해 총장 주장에 따르면 조국 당시 후보자는 전화해서 내가 법무팀에다가 얘기를 해봤더니 위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도 좋고 동양대에도 좋다, 협박이죠.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 조국 후보자는 당시에 부인했습니다만 이건 아마 지금 검찰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날이거든요.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동양대로서는 겁을 바짝 먹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임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조국 후보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들이 저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양대 관계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정말 주눅이 들었다는 이 표시가 다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10월 2일 날, 그러니까 25년치 이사회 회의록을 다 가져간 이후에 10월 2일, 바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법인 이사직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물러납니다. 아, 도저히 안 되겠다. 25년치 회의록을 다 뺏겼는데 여기에서 뭘 털지 모르니까 내가 법인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되겠다. 그래서 법인 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겁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만은 약간은 우파 시민단체 쪽에 협조 요청,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파 시민단체들이 솔직히 말해서 뭐 지원해줄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부에서 저렇게 불을 켜고 지금 25년치를 다 가져가서 하나하나 털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우파 시민단체들한테 지원 요청을 한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더니 교육부에서 드디어 10월 20일이면 며칠 전이죠. 며칠 전부터 이 해외 학위 조회 절차 이거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조국 수호 세력들이 제기했던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 허위 의혹 이 부분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고 또 동양대 측도 아마 교육부에 대단히 많이 시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25년치 이사회 회의록을 가지고 교육부가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분석이 거의 끝나가지 않겠습니까? 10월 2일부터 지금까지 분석을 했으면 10월 1일부터면 오늘이 23일이니까 23일째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집중적으로 지금 털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무슨 트집을 잡고 나중에 이 트집을 잡아서 결국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서 동양대를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아닙니까?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조사하진 않겠지만 누군가 시민단체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아마 교육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양대의 고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고난 여기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